안녕하십니까. 영국의 공공 R&D 정책 채널링 세션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영국의 공공정책 이행 관련된 사례에 대한 발표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와 관련된 정책 목표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두 가지가 떠오르는데요. 하나는 2050년까지 순제로 배출 달성 정책입니다. 이는 탄소 배출과 오염을 줄이기 위해 청정에너지 솔루션 및 녹색에너지 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포함합니다. 레벨링업은 좀 더 영국에 해당하는 정책인데 이는 전국적 재정비를 통해 추가 인프라 지출, 도로, 철도 및 책임감 있는 생산적 투자에 1,000억 파운드를 투자해서 영국의 네트워크를 보수하고 재정비하고 장기적으로 더 큰 성장을 창출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는 모두가 미래의 번역의 혜택을 공평하게 누릴 수 있도록 국가를 재정비하고 연결하기 위한 역사적인 투자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교통혁명의 맥락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더 나은 도로와 고속 충전, 복구된 철도, 또 슈퍼버스 네트워크 등 더 나은 대중교통을 제공해서 우리 도시와 지역들을 연결하기 위한 것입니다. 한편 영국은 R&D 지출을 GDP 2.4로 최대 빨리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 여기에는 컴퓨팅, 로봇공학 및 AI 등 미래 산업에서 영국이 주도권을 차지할 수 있는 분야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민간 투자를 유치하고 촉발시킬 뿐 아니라 세계 유수의 대학 클러스터에 투자를 해서 영국의 중요한 기술 개발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영국 정부가 다양한 정책 수단 그리고 정책 이행 및 목표 달성을 위한 메커니즘을 어떻게 다루는지를 보면 흥미로운 점들이 많습니다. 이 슬라이드는 지금 여기서 고려되는 8가지 분야를 제시하고 있는데요. 제가 발표를 마친 후에 이 사례 연구에 적용된 것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아마 이 박스 중 많은 것들이 클릭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또 여러 기관 그리고 또 계열사들이 대규모 그리고 상호 연결된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R&D 투자를 분배하고 컨셉을 상용화하기 위한 이니셔티브를 수행하는 모습 역시 매우 인상적입니다. 정책적 레벨로 내려와 보면 산업, 전략 등을 볼 수가 있는데 이는 영국 내 여러 활동들을 통합하고 그 활동들을 4가지 영역으로 분류합니다. 잘 보실 수 있듯이 AI, 데이터, 노령한 사회, 청정 성장, 그리고 당연히 모빌리티의 미래 등이 있는데 저는 특히 이 분야에 관심이 있긴 하지만 이는 나머지 3분야에 모두 영향을 주는 분야입니다. 교통과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모빌리티는 현재 극적인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이는 순제로 배출, 레벨링업 정책 모두에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따라서 영국 정부는 이 이슈들을 대응하기 위해 커넥티드 자율주행 센터를 설립했습니다. 아마 여러분은 이미 폭서 관련해서 제가 도입부에 말씀드린 내용을 자주 들으셨을 겁니다. CCAV는 이 정책 삼각형의 세 꼭지점, 즉 규제, 연구개발, 그리고 테스팅을 매우 성공적으로 통합시켰습니다. 그중 첫 번째, 규제와 표준을 생각해야 합니다. 보시다시피 2018년 도입된 전기 자동차법을 보시면 Code of Practice, 즉 시행 지침도 보실 수 있습니다. 또 3년간의 법사위원회 검토 과정이 있고 이는 이 정책이 자율주행 차량이 안전하고 효과적인 구현을 위해 어떻게 진화해야 하는지 그중 특히 가장 중요한 안전에 관한 검토를 하는 제도입니다. 안전은 시행과 실행 모두에 해당되며 시행 지침에서 이를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고 이 법은 올해 재개정될 예정으로 더 신속하게 대중 영역으로 안전하게 전기 차량이 도입되고 구축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규제뿐만 아니라 표준, 스탠더드도 있습니다. 영국은 너무나 많은 당사자 그리고 나라들이 국제 표준을 정하고 합의할 때까지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다. 영국은 PAS 표준 제정을 선도해 왔으며 이는 자율주행 차량 혹은 자동화 차량의 제어 시스템 개발 및 평가 가이드라인 그리고 테스트 안정성, 테스트 사양 등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연구를 더 효율적, 효과적 그리고 안전하게 수행할 수 있게 해줍니다. 우리는 영국에서 이미 80여 개 이상의 대형 프로젝트들을 시행했고 로보택시, 포드, 사람, 또 물자의 이동 등 여러 분야를 다루어 왔습니다. 예를 들어 더 그랜드 드라이브 혹은 휴먼 드라이브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여기 230마일 거리에서 완전히 자동화된 운행을 실험했고 영국 미들랜드 지방에서 북동부에 이르기까지 환경적으로 또 지형적으로 매우 열악한 여건에서 테스팅을 시행했습니다. 또 다른 예로 제가 개인적으로 큰 기대를 하고 있는 프로젝트로 상용버스를 위한 캡포스 프로젝트입니다. 이는 스코틀랜드 에딘버러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작년 맨체스터에서 풀사이즈 43인승 자율주행 버스를 테스팅했고 머지않아 전면 서비스가 개시되면 매주 최대 10,000명의 승객을 태울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 외에도 우리는 가장 효율적이고 또 효과적인 테스팅 방법도 고안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우리는 CAM 테스트베드 UK를 만드는 데 많은 자금을 투자했습니다. 이곳에는 6개의 시설이 클러스터를 형성하고 있고 모두 3시간 주행거리 이내에 위치해 있습니다. 또 모든 시설이 상호 호환이 가능하고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협업할 수 있도록 조율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용하는 고객들, 또 테스팅을 하고자 하는 기관들, 공공기관이든 민간기관이든 자동차 제조사, 교통당국기관, 교통사업자 등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중 5개는 물리적 테스트베드 있고 컨트롤 환경, 세미 컨트롤 환경, 또 런던의 공공영역 등을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 200마일 이상의 도시, 또 도시 간 외곽도로, 또 근교도로 등을 포함하는 웨스트 미들랜드 지역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컨벡스 프로젝트는 일종의 데이터 마켓플레이스이자 데이터 거래소입니다. 데이터를 하베스팅해서 그것을 지능적인 인사이트와 의사결정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앞서의 5개 테스트베드와 함께 매우 흥미로운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슬라이드를 보시면은 여기 제공되는 서비스 또 참여 기관의 수 28개 기관이 나와 있는데요. 이것뿐만 아니라 버추얼이란 단어가 나와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물리적인 테스팅 그리고 버추얼 테스팅을 융합함으로써 즉 커플링함으로써 테스팅의 속도를 높이고 안전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5G 시설도 있고 또 다른 다양한 시설들이 영국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런 시설들을 통합해서 고객이 어디를 찾아도 단절 없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영국이 어떻게 하면 이를 선도할 수 있을까? 이것을 고심한 결과 안정성을 위해 상호 호환성이 중요하다는 결론을 낼 수 있습니다. 상호 호환성은 여러 의미를 지닙니다. 안전, 사이버 보안, 그리고 또 리질리언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커넥티비티를 포함하고 있죠. 때로는 커넥티비티는 캠에서 종종 간과되는 C가 되기도 하는데요. 당연히 커넥티비티는 성공의 가장 기본적인 단계입니다. 안전한 테스팅을 하기 위해 우리는 세이프티 프레임워크를 구축했습니다. 즉, 이를 바탕으로 고객은 어느 테스트베드에서건 동일한 프레임워크를 사용하기 때문에 시간 노력을 낭비할 필요가 없고 무언가를 반복하느라 충돌이 생기는 것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또 사이버 타당성에 대해서도 매우 흥미로운 출판물을 올해 5월에 발표했습니다. 여기에는 120만 파운드 자금으로 23개 기업이 참여해서 7개 프로젝트를 운영했습니다. 그 결과 매우 유의미한 결론들을 낼 수가 있었는데 세계 경제 포럼에 따르면 즉 WEF에 따르면 영국이 1위가 될 수 있는 분야의 미래 투자 방향성에도 중요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또 우리는 우리 에코시스템을 키워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CAM 스케일업 프로그램을 고안해서 최근 시행했습니다. 이것이 특히 의미가 있는 것은 이것이 중소업체들을 그 공동체로부터 배제시키는 대신 중소업체들을 테스팅 시설들과 연계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훌륭한 아이디어나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 기업들이 그것을 발빠르게 탐색해보고 하루빨리 상용화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편 우리의 풀 리더십 포트폴리오의 핵심은 바로 영국 캠 로드맵 2030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일종의 전략적인 의사결정 툴로서 관련 기관들이 공공 분야에 있든 민간 분야에 있든 정부기관이든 산업체이든 소비자 그룹이든 이들이 하나의 컨센서스 즉 합의에 기반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게 해주는 제도입니다. 여기서 컨센서스가 강조되는 것은 150개 기관이 모두 모여서 이 로드맵을 출범시키기 위해 의사를 반영했고 그 결과 1년 전 이 로드맵이 처음 출범을 했고 그 후에 이번 달에 재출범했기 때문입니다. 이 업데이트 로드맵을 캠 크리에이터스라고 제목을 정했습니다. 왜냐하면 캠 분야에 활발히 활동하는 기관들이 실제 기여를 해서 보고서나 현황, 진도 등을 공유했을 뿐만 아니라 이미 풍부한 데이터에 1600개의 추가 데이터 포인트가 개설되었기 때문입니다. 117개 기관이 여기에 기여를 했고 그 전에 이미 150개 기관이 작년에 최초 로드맵에 기여를 했습니다. 데이비드 스킵은 영국 자동차위원회 아이캠 미션그룹의 인더스트리 수석이자 포드 모빌리티 자율주행 차량 및 모빌리티 전략 디렉터는
인사말을 다음과 같은 말로 마무리했습니다. 인용을 하자면 Cam Creators Updates 영국 Cam Mobility Roadmap 2030에는 영국에 있어 매우 야심차지만 달성 가능한 미션을 담고 있습니다. 영국 자동차위원회 ICAM 팀은 이를 전적으로 공감하고 지지하는 바입니다. 즉 우리의 공동의 기회는 바로 우리의 목표를 협업을 통해 더 폭넓고 깊게 달성해서 영국이 앞으로의 중요한 이 몇 년간의 캠에 완벽히 준비를 갖추고 사회와 경제 모두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로드맵은 영국에서 만든 것이지만 전 세계적으로 관련이 있고 세계 곳곳에서 전략적으로 사용될 잠재력을 지닌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다른 나라와 협업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얼만큼의 진도를 냈을까요? 짧고 간단하게 요약을 해보자면 영국은 CAF 준비도에서 G7 국가 중 2위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분류 방법에 무관하게 영국이 선두적인 위치에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외에는 앞서 말씀드린 예를 들어 사이버 보안 순위, 즉 WEFM은 세계 1위인 것에도 추가되는 것입니다. 또 제가 발표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규제 면에서는 그리고 포브스에서 언급됐듯이 비교 기준에 따라 영국 1위 혹은 2위에 있습니다. 영국의 현황 그리고 또 영국의 진출에서 투자하고자 하는 기업에 있어 영국의 매력도에 관한 예들을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웨이모의 최초 인수권인 레이튼 로직 인수입니다. 즉 미국 밖에 최초의 엔지니어링 허브가 생긴다는 것을 의미하고 2018년 2만여 대의 대학교 아이페이스를 지원해줬습니다. 레이튼 로직은 CCAF 프로젝트 중 하나인 옴니캡 프로젝트 리드 회사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라이벌의 경우 반브리에 존재하는 기업으로 현대기아가 최근 투자를 시작했습니다. 그 가치가 현재는 약 30억 파운드로 추정됩니다. 현대기아가 투자 발표를 한 후 2주 뒤에 물류회사 UPS도 초기 가치가 3억 4천만 파운드에 달하고 만여 대의 전기 차량을 보급할 거래를 발표했습니다. 물론 어라이벌 역시 자율주행 영역으로 진출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두 사례 매우 모두 큰 기대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현재 영국에는 이렇게 너무나 흥미진진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활동이 더 광범위하게 확산되게 해서 어느 한 분야가 앞질러 나가서 나머지 분야에 피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캠 산업이 상업적인 성공을 가져오고 영국의 사회뿐만 아니라 경제에도 기여할 가치 있는 움직임이 되도록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